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직원은 김남국 비서관이겠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지금 경고에 대한 이유가 저거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현진우나 훈지경한테 전달했다. 그거 갖고 부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경고했다라는 맥락일까요? 안영환 의원님. 저도 지금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유심히 분석해봤는데 정말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가 부정확하네요. 저게 더 부정확하다. 네. 부정확한 정보가 뭘 말한 것인지,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이 보낸 내용, 중대 후배고 뭐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뭐 본부장도 했기 때문에 네네. 자격이 있다. 이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훈식형과 현지 현진우가 누나가 부정확하다는 정보인지 대통령실에 그런 파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 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면 걸려서 뭐 잘못했다 이건. 그다음에 왜 걸렸냐 뭐 이겁니까? 네, 그리고 부적절하게 전달했다. 전달됐나 보지요? 나 저 표현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부적절한 전달에 대해서 전달이 됐나요? 뭘 전달했다는 것인지 아마도 이제 아마 국회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전달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뭘 전달했다는 것인지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실의 거론 이야기도 왜 또 굳이 많지나 않은 일인데 실명 거론하지 않고 내부 직원. 네, 내부 직원 이렇게 한 건지도 이거 눈 가리고 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은 명확히 자 내부 감사하겠다. 네. 그리고 감사 결과 발표하겠다 하고 명확히 나오는 게 용산을 위해서 낫습니다. 예. 저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엄중 경고라는 건 그냥 구두로 그렇죠. 그러지 마, 혼나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염중 경고도 이제 임명직 공직자들 공무원들한테는 경고를 받으면 커요. 감점이 돼요 인사에. 그렇지만 저런 류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지금 현재 대응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저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경영이 아닌가. 그냥 내 친구니까, 내 아우니까, 내 동생이니까, 현지 누나의 동생이니까 라고 그냥 경고로 끝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네.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발표도 손에 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달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가 급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홍모 본부장만 피해를 본격이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굳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면서 엄중 경고로 끝냈다는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 사실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에게 필요한 게 휴대전화 제출이거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왕왕 이런 부적절한 어떤 인사청탁이랄지 아니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의혹 때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훈식이형 현진 누나 찾는 걸 보니 이런 인사청탁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혹 아까 주진우 의원 제기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원래 대통령실대로라면 지금 대통령실 공직 인사 기준에 따르면 휴대전화 동의받아서 보는 건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김남국 비서관 휴대전화 받아서 또 다른 인사 현진 누나한테 추천했던 건 없는 건지 이럴 때 감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감싸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네. 나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부터 국회에 있을 때도 이 대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 협회 같은 경우 왜 이런 게 협회들이 문제가 되냐면 현대나 뭐 예를 들면 뭐 기아 무슨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이런 데는 자체로 대관 업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 별도로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협회를 통해서 사실상의 이 대관 업무라고 해서 정치권의 일종의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게 국회인데요. 결국은 이번에도 저 그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 자리가 그 국회를 통해서 그 대통령실을 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국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 일시에 방문 목적,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야 그러면은- 청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고 왜 갔는지에 가면 이 사람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국회 이발소에 머리하러 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머리하러 간 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방문 목적을 다 써야 되죠. 방문 목적을. 예,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러니까 일시,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그다음에 그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의원실.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뭐 어느 의원실, 뭐 국민의힘 어느 의원실. 그리고 왜 갔는지. 그럼 되게 투명해지겠군요. 예,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면 김땡땡 그리고 그 회사 소속은 밝힐 수 있잖아요. 네네. 김땡땡 이사가 뭐 누구 의원실에 예, 뭐 예를 갔다? 들면 그 회사 이사 뭐 이렇게 나올 네. 거 아니에요. 그 업체까지 밝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보 공개를 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갔는지를 시민사회나 필요하면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볼 감시할 수 있겠죠. 있겠군요. 감시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법이 아예 있어요. 네.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그 로비 업무를 하면 다 불법이죠. 불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로비스트법이 없으니까 도리어 주로 하는 게 로펌을 통한다든지 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이 대관업 많은 사람을 정치권 인사를 뽑아요. 보좌관 출신 아니면 저 무슨 뭐 주요한 일을 했던 뭐 대통령실에 어떤 일을 했던 네. 사람 이런 사람 뽑아가고 또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이 협회가 집단적으로 민원을 하는 방식 그리고 협회 회장이나 주요한 직책 감사나 뭐 이런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들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관련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라리 로비스트법을 하면 로비스트들을 감시하잖아요. 그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국회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해질 것이다. 투명하게 그런 제도 네. 정치를 해야 이런 인사청탁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결탁 관계를 좀 제도적으로 끊고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진우화가 또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측근끼리 누구한테 말해야 잘 되느냐를 따지고 결국 실세, 김현지에게 줄을 대야 인사가 성사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문자 사건은 대통령실 내부의 비공식 라인이 실제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력과 검증이 아니라 연줄, 관계, 인맥으로 관직이 결정되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수사해 보셨잖아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사 시절에 수사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 바꾼 분한테 당 윤리위에선가 휴대전화 제출하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랬잖아요. 당에서도 휴대전화 의원한테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공직사회에서 휴대전화 제출하게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해명이 휴대전화로 대화랑 통화 기록 보는 정도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 사이에 공분이 일었잖아요. 김남국 비서관 통해서 지금 야당에서 현진우에게 인사 개입한 거 또 있지 않냐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휴대전화 검사 안 합니까? 아니 근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해서 다른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비상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속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상기금과 관련된 것은 이 정부 여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상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적인 그거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춰내서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정치적으로 여권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뭐 대통령실 다 휴대폰 내라 까자 그렇게 하면 이건 자포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문제가 전혀 없이 뭐 털어서 뭔지 안 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털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형님 누나로 뭐 굉장히 도배가 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김남국 전 의원의 저 휴대폰 보니까 문자 메시지 보니까 용산 안에는 다 형님 동생으로 통하는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대통령 되기 전처럼 형 이렇게 해줘 어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사적인 그런 청탁일지 이것은 일벌백계 하고 우리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런 사적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나는 엄단하겠다. 다 휴대폰 내라. 전부 다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검열하겠다. 그렇게 하면 박수 엄청 받겠죠. 그럼 박수 받는다. 정말 현지 누나 통해서 인사가 개입된 게 한 건도 없다. 휴대전화 제출해서 보니 다 그렇다. 이 정도는 그렇죠. 청와대가 설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했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오히려 환호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까지 심지어 이게 유헌이야 유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휴대폰을 다 보려고 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게 뭐 사실은 뭐 당연한 거죠. 뭐 일반적으로 정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 당 대표 입장도 궁금합니다. 박수현 의원이 곤란했습니다. 당 입장은 아직 대표와 논의 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현재 당 대표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그런 표명 이런 것들을 뭐 당도 그런 수준 또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 입장은 우리 돌직구초 출신의 이 또 정직한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개인적 입장인데 당 입장이 아직도 안 나오네요. 혹시 부대변인 나왔습니까? 당론? 아니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안 나왔습니까? 당대표 당이 당론을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당대표께서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일이 터졌는데 어제가 12월 3일이었잖아요. 어제의 이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사실 이 12월 3일 1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에 대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 분산되는 거를 염려했기 때문에 관련 메시지를 안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대표께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아마 입장 나올 거다 곧.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뭐 딱 이 건을 찍어서 이야기할지 아니면은 이 전반적인 이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래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간접적인 당의 분위기, 지도부의 분위기와 당의 간접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뭐 도덕적, 뭐 정치적 이런 걸로 매우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 지시를 내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윤리감찰 지시와 관련돼서는 보통 이 법적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 이런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될 때 뭔가 당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다. 다만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또 언론 인터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당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도부가 아마 논의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진석 의원께서 지금 오늘 운영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도덕적으로 정무적으로 잘못했으면 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지도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문진석 부대표의 이야기도 좀 듣고 아마 관련자들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당에 관련된 뭐 후속 조치나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현지 누나가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입장을 못 낸다 이런 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네네. 네. 오늘 아마 입장이 나올까 보겠습니다. 여러 주요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이 문제 엄중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훈시경 현지 누나 뿌리채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동아일보 사설 되게 세게 썼어요. 뿌리채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국정농단의 싹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이 제가 오늘 8개 조간신문 다 분석했는데 제일 강합니다. 엄중 경고는 부족하다.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죠. 비슷한 사례 더 있나?
철저한 내부 점검해 나가야 할 것.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아닙니까? 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감찰 안 하냐.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군요. 다음 신문은 어디입니까? 조선일보입니다. 훈시기현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권한 없는 부속실장이 실질 권한 행사, 인사에 영향 주는 측근 그룹 존재 가능성. 다음 신문은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만사 현통, 친명 측근 인사들이 증명한 셈이다. 책임 소재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라며 역시나 한국일보도 대통령실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방침이다라는 거예요. 방침이군요, 방침. 특검 필요한 국정농단 사안이다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기소됐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실장,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라는 야당의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